저도 대장동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네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담당자 곽병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이름이 버젓이 써 있습니다. 1990년생 27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청장의 이름으로 이틀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를 해줍니다.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대장지구 사업 면적이 전체가 92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30-40%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 완료라고 하는 것은 1.5%만 남기고 나머지 98.5%를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를 해준 겁니다. 하지만 98.5%나 해주는 것은 이게 너무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검은 선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조사하는 지역은 다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제일 아랫부분 요것만 됐습니다. 지금 이 토지 매입 비용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화천대유와 나머지 시행사업자들이 이렇게 손톱만큼만 조사할 수 있도록 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260억, 520억으로 됩니다. 곽병채가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 520억 원의 10% 커미션을 적용하면 적절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곽상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26개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연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아래 셋째 부분을 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유달리 매장문화재, 발굴문화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정밀발굴지역이, 그러니까 정밀발굴지역이 되면 아파트 사업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피해서 여기만 정밀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절묘하게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그게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로써 화천대유로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에서 유물이 묻혔어요. 그렇게 일부러 묻으려고 해도 참 묻기가 어려운 곳에 묻혀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과 같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의하는 김의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정청래 의원에 이어서 저도 대장동 문제를 좀 여쭙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께서는 영향력을 행사해도 문제고 행사하지 않아도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행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화면 좀 봐주시죠. 첫 번째는 지금 곽성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발견 구간과 미발견 구간을 분리시켰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분리라는 용어를 썼지만 문화재 전문 용어로는 부분 완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 부분 완료는 발굴 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왼쪽 부분의 날짜를 보십시오. 2017년 10월 23일에 성남의 뜰에서 문화재청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제일 하단 부분 봐주십시오. 오른쪽 페이지의 하단 부분에 보면 전결해서 10월 25일에 전결이 납니다. 신청한 지 이틀 만에 허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17조, 말씀드렸던 17조 사항을 보면 문화재청장은 10일 이내에 5일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이토록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한 이유가 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자, 왼쪽 페이지 하단을 좀 봐주십시오. 담당자 곽병채, 곽상도 의원의 아들의 이름이 버젓이 써 있습니다. 이때 곽병채의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27살입니다. 1990년생 27살짜리가 보낸 신청서를 문화재청이, 대한민국의 문화재청이 청장의 이름으로 이틀 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허가를 해줍니다.
제 아들도 지금 27살인데 취준생입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27살들이 아직 직업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이 나이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면적입니다. 대장지구 사업 면적이 전체가 92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한 30-40% 됩니다. 그런데 정밀 발굴 조사한 면적,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될 수 있는 정밀 발굴 조사한 면적은 1,400제곱미터입니다. 국회로 따지면 본회의장 크기 정도 됩니다. 여의도 면적의 40% 가까운 데에서 딱 1,400 했습니다. 0.15%입니다. 그리고 유물 산포지와 표본 시굴조사 대상 지역 면적이 13만 9천 제곱미터입니다. 여기를 이걸로 따지면 1%고요. 실제 시굴조사 면적을 보면 1.5%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분 완료라고 하는 것은 1.5%만 남기고 나머지 98.5%를 공사에 착공하도록 허가를 해준 겁니다. 부분 완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50%만 완료해 줄 수도 있고 70%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98.5%나 해주는 것은 이게 너무 많이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문화연구원 아까 정청래 의원께서 담당했던 중앙문화재연구원 담당자와도 저희들이 통화를 해봤는데 통상 다른 지역보다 정밀 발굴조사 지역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발굴조사 지역 전체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난 5년 동안 신청 들어온 게 한 16,000건 되는데요. 그 중에 부분 완료한 게 2,158건입니다. 13.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3.5%만 부분 완료를 해줬는데 그 중에서도 98.5%나 부분 완료를 해주는 것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좀 수고스럽겠지만 오후에라도 부분 완료해준 2,158건 가운데 98.5% 이상 부분 완료를 허가해준 것이 몇 군데 되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틀 만에 지금 제가 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신청이 들어온 것 가운데서 열흘 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틀 만에 해준 것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걸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치입니다. 지금 이게 대장동 개발지구 블록볼 현황인데 이 중에서 지금 정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인지 청장님 혹시 아십니까? 도면으로는 좀 자세히. 네, 저 지금 여기에 있는 A9라고 써 있는 부분 아래입니다.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거 지금 까맣게 보이고 있는 곳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 0.15% 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A9가 뭐냐면 국민임대주택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동쪽과 남쪽은 상업용지와 주차장이 있습니다. 서쪽은 원형보존 녹지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시행사 부담이 사실상 없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상업용지 주차장은 아파트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뒤에 그 다음 천천히 하는 곳입니다. 원형보존 녹지는 손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정밀 발굴 지역이, 그러니까 정밀 발굴 지역이 되면 아파트 사업 공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피해서 여기만 정밀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절묘하게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그게 대단히 의문입니다. 이로써 화천대유로서는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가장 적합한 곳에서 유물이 묻혔어요. 그렇게 일부러 묻으려고 해도 참 묻기가 어려운 곳에 묻혀져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건 윤석열 후보의 부친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것과 같은 우주의 기운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번 넣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아까 그 내용입니다.
지금 검은 선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 지역입니다. 이 조사하는 지역은 다 빠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제일 아랫부분 요것만 됐습니다. 지금 이 토지 매입 비용이 1조 3천억 원입니다. 화천대유와 나머지 시행 사업자들이. 근데 이자율 4%를 적용하면 6개월 늦어지면 260억이고 1년이 늦어지면 520억 원의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주 손톱만큼만 조사할 수 있도록 됨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이 260억, 520억으로 됩니다. 박병채가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50억 원, 520억 원의 10% 커미션을 적용하면 적절한 액수인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곽상도 의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곽상도 의원, 저희들이 조사한 곽상도 의원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26개가 되는 거고요. 대부분 대장동 사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연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아래 셋째 부분을 보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유달리 매장문화재, 발굴문화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아까 정창래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건 뇌물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를 한 번만 좀 다시 돌려주실래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제가 일부러 이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주무관, 학예연구관, 발굴제독과장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청장님, 이 실무자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네, 내부적으로 제가 점검을 좀 한번 했고, 네.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 이 법이나 우리 절차상의 어떤 특이한 문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네 가지나 큰 우연이 겹치는군요. 지금 문화재청이 개청한 이후로 어쩌면 가장 큰 비리 사건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해야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문화재 조사는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학계의 전문가나 여러 이 그룹에서 지금 참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곽병채 씨가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잘 이해하지는 못하겠고요. 제도적으로 여기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의원님이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더 점검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좀 일단 좀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이 높기 때문에 문화재청도 철저하게 지금 대비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